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양도소득세 계산법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 이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양도가액은 실제로 양도한 금액이죠. 실제 양도한 금액이 1억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실제 양도가액으로 하는데요. 이렇게 실제 양도가액을 모를 때는 매매 사례 가격으로 하고요. 매매 사례 가격도 모른다면 감정가액으로 합니다.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감정가액. 감정가액도 모른다면 기준시가로 하게 되는 겁니다. 매감기가 되겠어요. 그러나 이제 실거래가액을 안다면 다 실거래가가 되겠죠. 그 다음에 취득가액입니다. 지난 시간에 취득가액 7천만 원이라고 설명드린 것 같은데, 만약에 이 취득가액도 실제로 사온 금액이 되겠죠. 그러나 실제 거래 가격을 알 수 없다면 역시 매매 사례 가격, 그리고 감정가액, 그리고 이 중간에 환산가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환산가액을 모른다면 역시 기준시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취득가액을 모른다면 실질적으로 매매가 이루어진 매매 사례 가격, 모르면 감정가액, 감정가액도 모르면 환산가액, 환산가액도 모르면 기준시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뭘 공제한다고 그랬죠, 여러분? 자본적 지출 공제한다고 그랬죠? 자본적 지출이 800만 원이라고 지난 시간 가정했고요. 그리고 직접 양도비용 공제했습니다. 직접 양도비용은 200만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여기서 뭐가 나오지요? 양도 차익이 나옵니다. 지난 시간 했던 거예요. 양도 차익이 2천만 원이죠. 그런데 양도 차익에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뺍니다.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빼는데, 이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토지와 건물, 또 조합원 입주권은 3년 이상을 보유해야만이 공제되는데, 만약에 보유 기간이 3년이 안 됐다, 2년 10개월 됐다면 당연히 장기 보유가 없겠죠. 0입니다. 3년 이상일 때, 3년에서 4년일 때는 양도차익의 10%를 공제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만약에 3년 미만이라면,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을 보유했다면 장기 보유가 없기 때문에 바로 양도차익이 뭐가 되느냐? 양도소득금액이 되는 겁니다. 2천만 원 되겠죠. 그러나 여기서 누구나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공제합니다.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누구나 1년에 250만 원씩을 공제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아파트 같은 거를 취득했을 때 남편하고 부인이 공동소유, 2분의 1씩 공동소유하고 있다면 각자 공제합니다. 250만 원씩 각자 공제하기 때문에 세금을 줄일 수가 있고요. 또 양도소득 금액에서 기본공제를 빼게 되면 양도소득 과세 표준인데요. 역시 과표도 줄겠죠. 여기는 지금 1,750만 원인데 부부가 공동 소유하고 있다면 각각 과세 표준이 줄어들게 되면 세금을 합법적으로 절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양도소득 과세 표준에다가 세율을 곱해야 되겠죠. 세율을 곱하게 되면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자, 오늘은 토지, 건물, 토지 건물을 양도했을 때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는 이제 주택을 양도했을 때 공부하고요. 오늘은 토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를 한번 공부해 보겠는데요. 주택은 다음 시간에 공부합니다. 우리가 토지 건물을 팔았을 때 이 보유기간입니다. 이 보유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가 보유기간인데, 이 보유기간은 어떻게 확인되느냐? 등기부 등본,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에 의해서 보유기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보유기간이 1년 미만 보유했다. 1년 미만을 보유하고 팔면 양도소득세가 50%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1년 토지 건물을 1년 미만 보유하고 있다 팔았다면
과표가 1,750만 원에 50%가 되니까 얼마가 될까요? 875만 원이 세금이 되겠죠. 그죠? 네. 그러나 1년 이상 2년 미만을 보유했다면 40%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40%입니다. 여기에 40%니까 700만 원 되겠네요. 그죠? 40%. 1,750만 원에 40%니까 4일은 4, 4, 7은 18, 700만 원. 다시요. 토지 건물을 이것을 지금 과표가 1,750만 원이 나왔는데 1년 미만 보유했다면 50%, 875만 원.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했다면 40%니까 700만 원이 되겠고요. 만약에 이 토지 건물을 2년 이상 보유했다. 2년 이상 보유하게 되면 6%, 15%, 24%, 35%, 38%, 40%까지 적용합니다. 다시요. 토지 건물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게 되면 6%에서 15%, 24%, 35%, 38%, 40%, 즉 6단계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하게 되는 겁니다. 과표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요. 그러면 과표가 지금 1,750만 원 나왔는데요. 자, 1단계는 어떻게 되느냐? 토지 건물을 2년 이상 보유했을 때 1단계는 과표가 1,200만 원 이하 시에는 6%가 되겠습니다. 6%니까 72만 원 되겠네요. 그러면 2단계는 어떻게 될까요? 1단계에서 나오는 72만 원 플러스 과표가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이하 시에는 15%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까 과표가 얼마 나왔죠? 1,750만 원 나왔죠? 과표가 1,750만 원 나왔으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2단계 72만 원 플러스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이하니까 1,200만 원 초과가 얼마입니까? 550만 원 되겠죠. 그쵸? 550만 원에 대해서 15%를 적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550만 원 곱하기 15%니까 얼마가 될까요? 82만 5천 원 되겠네요. 그러면 72만 원에다가 82만 5천 원 더니까 154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양도소득세 과표가 1,750만 원인데 1년 미만 보유했다면 세금이 875만 원. 그리고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했다면 700만 원이 되겠고 2년 이상 보유했다면 세금이 얼마입니까? 과표 금액이 줄어드니까 세금이 154만 5천 원으로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이죠. 토지 건물을 언제 팔 거냐. 양도일 시점이 언제냐. 그때 보유기간 장단에 따라서 보유기간의 장단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지고 또 과표가 달라지고 역시 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사결정할 때는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돼요. 한번 다 살펴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 수 있는 절세 방법을 택해야 되겠다는 것을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도 양도소득세 계산법 자세하게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